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과서 184쪽에서 186쪽까지, 184에서 186쪽까지 해당하게 되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력 양성론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전신, 이 전신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국권이 비탈되기 전에 나왔던 애국 계몽 운동,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실력 양성 운동이 이제 처음으로 대두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언제고, 주도 세력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주도 세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실력 양성 운동의 주도 세력을 보게 되면 주로 언제 나오게 되면 3.1운동 이후. 자, 3.1운동 이후가 되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어느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요 실력 양성 운동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 왜 이때 와서 나타나게 되냐.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어떻게 되냐. 그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뭐 때문에 나오게 되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1운동. 우리는 참 많은 걸 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했죠. 열심을 다해서 했죠. 그러나 결국 3.1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외국의 도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승만이 그렇게 외쳤던 뭐가 나옵니까? 외교독립론. 이 외교독립론이 성과를 거두게 됩니까? 그러지 못하죠. 자, 그래서 외교독립론의 한계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회의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실력 양성 운동에는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회사령이 폐지가 된다. 회사령이 폐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실 겁니다.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한국 민족과 관련된 모든 경제력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억압을 시켰다. 그리고 일본에게 도움되는 것만 받아들였다. 총독부에 도움되는 것만 받아들였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됩니까? 오히려 일본의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더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회사령을 폐지하게 된다. 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는 허가제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령이 폐지가 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 우리 민족 자본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 자본가들이 이제 등장을 해 나오게 된다.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실력 양성에 민족 자본가가 뭐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선생님한테 의문 갖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교육과 산업의 진흥, 그리고 문화, 교육과 산업과 문화의 진흥을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다.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실력된 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민족 해방을 하자. 우리 민족의 해방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되게 된다? 실력 양성 운동이 된다. 바로 산업.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앞서 얘기하면 요것도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애국 계몽 운동에서 나왔던 거 있죠. 뭡니까? 사회 진화론. 네,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거 이미 애국 계몽 운동에서 한번 얘기됐던 거예요. 사회 진화론. 생명체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도 진화하게 된다. 어떤 논리 가운데? 그렇죠. 적자 생존, 그리고 약육 강식의 논리 속에서.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뭡니까? 환경에 적응되는 자 생존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선 약육 강식, 약자를 먹는다. 그래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공주를 인정하는 논리였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단원이 여기 잠깐 보시면요. 1919년 여기 나오는 3.1운동 이후라고 얘기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1운동 이후가 되게 되면은, 자, 먼저 요 기억이 됩니다.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갈래로 나오게 된다. 하나는 여기 나오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회주의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유입되게 되고 이 사회주의는 뭡니까? 계급해방이라고 하는 것.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라는 걸 같이 얘기한다.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 주로 어떤 것?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사회운동.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약자이들 누굽니까?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그 다음에 또 약했던 뭐 소년운동, 그 다음에 기성세대에 비해서 부족한 청년운동,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있을까요? 형평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들을 하여 나온 것이 사회주의가 됩니다. 오늘 배우는 건 바로 요거 배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20년대가 요거하고 요게 같이 있다는 여러분 큰 흐름만 이해하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 이제 대두가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오나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은 자치운동이요. 조금 따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 장에 가면 나오는 농촌 계몽운동. 이런 것들이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다 딱 적어놓고 출발할게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요것과 관련된 것이 무슨 운동? 물산장려운동. 자, 산업진흥 맞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교육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 계몽운동. 이거 문화사업이 되겠죠? 농촌 계몽운동. 자, 요런 운동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력 양성 운동.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누가?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요거 여러분들 딱 각 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요거 각 잡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가 나오게 되냐? 여기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물산장려운동의 경우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목표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은,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주의 계열, 우리 민족주의 내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 그렇죠. 바로 이 한국인이 설립했던, 우리 한국인들이 설립하게 되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해 나오게 된다. 자,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기술력이 뛰어났던 누구랑 대립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일본 기업과 대립하게 되는. 일본 기업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게 된다. 어떨까요? 품질과 가격, 가성비 다 따져봅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일본 게 아직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본 것들이 이제 우수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에다가 호소해야 된다? 그렇죠.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 그 애국심에 호소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는 물산장려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게 되냐면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1920년 평양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어떻게 된다?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진다. 여기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지방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얘기는 중앙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내세의 또 표어는 바로 뭐가 되게 되냐?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뭐죠? 내 살림 내 것으로. 내 살림 내 것으로 하자.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뭐가 나와요? 조선 사람 조선 것.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을 쓰자.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다.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국산품 애용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토산품,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뭐하냐? 근검 저축하자. 근검에서 저축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금주, 술 끊고, 단연, 담배도 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 나온 것이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활동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물산장려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겠지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리가 떨어진다. 일본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산장려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렇죠. 애국심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게 되냐? 이제 그 한계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한계점으로 이제 지적하게 되는 건데 이 한계점이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은 사회주의 세력에서 반발을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반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왜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것을 반발을 하게 되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 상품의 가격이 점차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일본 것보다도 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또 사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애국심으로 허용될 만한 수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점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돈을 투자했던 자본가들하고 상인들의 이익만 상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대단히 어떤 문제가 된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 이기적인 상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이제 추구가 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사회주의에서 반발하고 이것이 여론으로 형성이 되게 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일제의 간섭과 방해도 있었지만 국내에서 이런 반발로 인해서 결국 여기 나오는 물산장려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 물산장려운동하고 유사했던 것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거 잠깐만 비교해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에 나오는 최대의 경제적 자립이다. 경제적 자립운동이었다. 그렇죠? 어디 시작됐다? 평양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의 경우에는 국채보상운동의 우리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자, 이 국채보상운동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시기입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 이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언제가 되면 보통 우리가 한말 최대의 경제적 자립운동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시작되었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대구에서 시작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국산품 애용? 요것보다는 포인트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국산품 애용보다는 뭐가 되게 된다? 그렇죠? 일본의 진 부채 청산하자. 일본의 진 부채, 빚 청산하자. 이것이 가장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산장려운동하고 국채보상운동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시기, 그 다음에 출발점, 그리고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물산장려운동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밀리대학 설립운동을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물산장려운동 우리 얘기했었죠. 자, 여기는 이제 밀리대학 설립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종을초도 수업합니다. 밀리대학 설립운동 여기 나오게 된다. 자,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게 되는데 이 밀리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 바로 식민지 교육 정책의 문제가 있었죠. 자,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 결국 뭐 하는 얘기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낸다? 창의적 인물을 만들어내겠다? 택도 없는 얘기죠.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일본 영화 같은 건 바로 우미나 정책이었죠. 어리석은 백성을 만들겠다. 바로 이 우미나 정책을 해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신교육,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신교육의 필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또 교육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 내에도 뭘 만들자? 대학을 만들자. 그 대학을 만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해보자.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바로 대학을 설립하자. 자, 대학을 설립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하자? 일제의 우민화 정책을 극복하겠다. 일본의 우민화 정책을 이제 극복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여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밀립대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기본 조직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23년에 이제 그 이상계라든지 이승훈이 주도했던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이제 조직되게 된다는 거예요. 1923년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물산 자유운동을 주도했던 누구? 그렇죠. 월남 이상계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승훈, 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은 그 기성회가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만들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이제 뭘 요구하게 되냐면 국민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민족, 자, 그게 나오게 되죠. 한민족 1천만이, 우리 한민족 1천만이 어떻게 하는 얘기죠? 한 사람당 얼마를 내자? 1원씩 이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모금 활동을 전개를 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어서 우민화 정책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팁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활동을 해서 모금 활동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했던 물산 장려운동 모금 활동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모금 활동 어디서 했냐? 국채보상운동 했지요. 그래서 국채보상운동하고 여기 나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모금 활동이 나오는 겁니다. 물산 장려운동 모금 활동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국사부 매용하자. 내 살림 내 것으로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런 거 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참 아니나 1920년대 들어와서 전국적인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금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모금 활동이 이제 어떻게 된다? 부진해지게 된다. 때 맞춰서 일본 애들이 교육에 대한 그냥 탄압이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냐? 이거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제가 정치운동으로 규제를 합니다. 정치운동화 시켜서 이걸 어떻게 하게 된다? 규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점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애들이 또 뭘 하게 되냐면 이 밀립대학을 설립운동을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 뭘 만들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1927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대학 만들어 줬잖아. 뭘 니네가 그 없는 돈 가지고 민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대학을 만들려고 그러니? 그냥 우리가 경성제국대학 만들어 주마.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활동할 명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요 선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에피소드, 이 경성제국대학이 해방이 됐습니다. 1947년 이 대학교가 뭐로 바뀐다? 알죠? 서울대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잘 안 가는 겁니다. 이유 알겠죠? 뭐 때문에 안 가는지 알겠죠? 왜? 서울대학교 전신이 경성대국대학, 일본이 만든 거거든.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네 번째 자치운동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치운동. 결론되게 할게요. 친일파예요. 자, 일제와 영합하다. 영합이라고 하는 것, 이 영합이라고 하는 것 영자가 맞이할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맞이해서 어서 오세요 하고 합쳐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별로 좋은 의미 아니죠.
일제와 영합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냐? 이 같은 것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 제일 먼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앞서 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밀리대학 설립운동, 밀리대학 설립운동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끝났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났죠. 자, 뭔가 이 민족주의 내부에 타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보니까 연도가 감이 잡히죠. 그렇죠. 이거 언제입니까? 192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전반기까지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과 밀리대학의 설립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친일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본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부입니다. 모든 민족주의 아니에요. 일부 민족주의 계열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인정하자. 일제 식민지를 200 지배하자.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본 이겨내지 못해.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그렇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민족의 실력을, 그렇게 해서 뭐하자는 얘기야?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하자?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자. 민족의 독립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모순이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양성해서 그거를 계단 삼아서 그거를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자?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자. 개소리. 그죠? 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여기는 자치주의 계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자,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광수, 여자에게 홀렸던 이광수라든지, 그 다음에 최린 이 사람도 민족대표, 살리면서 민족대표도 포함된 사람이죠. 그리고 김성수. 자, 김성수. 경성방기 주식회사, 줄여서 경방. 지금도 있잖아. 영등포 가면 경방 백화점 뭐 있죠, 지금도. 그게 이름이 지금 타임스퀘어로 바뀌었나? 아무튼 그래요. 자, 김성수. 이 사람이 보성전문학교 만들었잖아. 그 보성전문학교 출신이 뭐예요? 고려대학교.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이 고려대 안 가잖아, 또. 그래서 고려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 계열.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 사람들을 별도로 부르는 말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일본하고 타협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부 민족주의 계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일본하고 타협했다,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나올 때 타협적 민족주의, 이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친일파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결국 일제와 타협하여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치권,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권이나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획득하자. 아니, 일본에게 나라 빼앗겨서 나라도 없는 세상에 뭐 정치에 참여한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리고 일본의 지배하에,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 스스로 통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자, 이 사람들 친일을 가장했던 민족주의자지만 친일을 가장해서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친일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내부에서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민족의 실력을 키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 따라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게 되면, 그렇죠. 민족주의계가 분열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이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쪼개지게 된다. 그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추구했던 것. 일본의 문화정책이 바로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문화정책입니까? 친일파를 육성해서 뭐 하자는 얘기야? 민족 분열 정책. 자,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는, 거기에 이용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농촌 계몽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자, 농촌 계몽운동 요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농촌 계몽운동. 여러분들 교과서로 봤을 때는 몇 쪽에 해당되게 되냐면요. 186쪽이 되어 있는 겁니다. 186쪽. 자, 농촌 계몽운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죠. 자, 먼저 그 배경 한번 볼까요? 이런 농촌 계몽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나오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바로 일제히 교육정책이죠. 일제히 식민지 교육정책.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민화였죠. 우민화 정책.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문맹률이 증가합니다. 옛날 전직 우리 대통령처럼 문명을 문맹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맹이 아닙니다. 문맹. 까만 문.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게 되면 지식이 축적이 될까요? 문화가 축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결국은 그 문화의 축적이나 지식의 축적, 사회적 역량의 축적,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기억에밖에 의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맹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되냐면 민족의 역량이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 약화되게 된다? 그렇죠. 약화되게 된다. 그럼 거꾸로 농촌 계몽운동을 하는 목적은 뭐다? 민족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이제 학생들이 움직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야학 활동을 하죠. 자, 학생들 사이에서 야학 운동을 합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밤에는 가서 농촌사회 이것저것 이제 가르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 이걸 통해서 한글을 보급하고, 우리 한글을 이제 보급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민족의식을 이제 고취시키는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또 뭐 하게 됩니까? 우리 조선어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된다. 대단한 학생들이죠?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되기를 선생님은 정말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단체에서 활동이 나오게 되죠. 뭐가 나오게 됩니까? 조선일보, 뭐합니까?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요, 이것도 학생이 나오죠. 학생들이요, 방학 동안 고향으로 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글을 가르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자보급운동을 해 나오게 된다. 바로 학생들의 귀농을 권장하는 방학 동안에 해 나오는 이런 문자 보급 운동을 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 자, 동아일보 나오게 됩니다. 이 동아일보에서 뭘 하게 되냐면, 분화로도 운동. 분화로도 운동을 이제 주도해 나오게 됩니다. 분화로드.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러시아 말로서 민중 속으로란 뜻입니다.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란 뜻을 갖고 있게 되는 분화로도 운동을 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는 이광수의 흙이라든지 요 관련된 이제 문학 작품 보게 되면 이광수의 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시문의 상록수 영신이 나오는 시문의 상록수와 같은 이런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가서 그들에게 글도 가르치고 정지 부엌도 고쳐주고 편지도 대신 써주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민중 속으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한다? 계몽 활동을 전개해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바로 이 농촌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요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점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점을 우리가 잠깐 지적해보면 먼저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86쪽에 6번째 그 주제로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민족 경제를 자립하자.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해 나가보겠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또 민족 교육을 보급하겠다. 민족 교육을 보급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목표도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신문화를 건설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바로 독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초, 우리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실력 양성 운동이 갖고 있는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자립, 교육의 보급, 신문화의 건설. 아까 선생님 계속 강조한 겁니다. 뭡니까? 실력 양성 운동은 세 가지 뭐죠? 경제와 교육과 문화. 그죠? 그래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한계점이 우리가 나오게 되죠. 자, 한계점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누구?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정말 아픈 겁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자,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 이걸 주장을 하게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뭐가 나오게 됩니까? 완전한 독립이 아닌 개량주의적 성격.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완전한 독립이 아닌 개량주의적 고쳐나가는 이런 것들로 이제 성격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친일화가 되어지게 되고 이런 친일화 되는 것은 결국 또 뭘 갖고 오게 된다? 민족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로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게 될 때 여기 나오는 민족주의 운동 취지와 의욕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실력 양성 운동은 과거에 있던 애국 계몽 운동을 계승했다. 그래서 실력을 양성했다. 뭐라고 그랬죠? 교육과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고 그 양성된 실력을 바탕으로 민족의 독립으로 가져가자. 이거 민족주의 계열에서 일어나게 된다. 세 가지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밀리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죠. 민족주의 계열가 분열된다.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협적 민족주의, 결국 그들은 친일파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